경기도에서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요. 성남 서현동 등 지명 40% 일제가 바꾼 것이다. 이거 문제 있다. 그래서 이거 교체할 필요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통치 효율을 위해 읍면동 160곳 정도를 개명했다. 명칭 변경 의견 수렴에 바로잡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의견,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 듣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이 서현동 뭐 이런데 이게 뭐 어떤 지명을 한자씩 따서 합성을 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지명이 없는데 어떤 동과 어떤 동의 글자를 하나씩 따왔다. 뭐 이런 설명이에요. 지금 서현동 얘기가 어디 있나요? 여기 보면 아 여기 있군요. 둔서동과 양현리 두 개 중에서 둔서동의 서, 양현리의 현을 따서 서현동 뭐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그게 일제 때 그랬다. 편의를 위해서. 이런 근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다음 화면 봐주시죠. 여기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분점리와 당우리를 합해서 분당이 됐답니다. 분당. 그럼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인데 일단 분당동이 이번에 무슨 교체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분당이라는 이름은 동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구 전체의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바꾼다면은 분당이라는 전체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분당이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겁니까? 합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서현은 역시 합해서 서현동이 됐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기사에 다뤄진 거 보면은 이 분당이라는 이름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보세요? 대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행정구역이라든가 예.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해 이렇게 바꾼다는 취지는 한마디로 일제의 잔재를 예. 걷어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어떻게 나름대로의 어떤 명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명분은 좋습니다만 이것이 현재의 어떤 그 우리의 그 지금 현재로서 굳어진 것을 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떻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서초동 몇 번지 이런 것을 지금은 어떻게 했죠? 뭐 서초중앙로 했듯이 가로 주소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지금 못 따라서 그런데 또다시 행정구역명을 바꾸자라고 한다는 것이 그 취지는 좋지만 과연 그것을 실현할 수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우리 그 어떤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 문제 제기는 좋습니다만 과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당구를 다시 그냥 분점당과 당우당으로 당울입니다. 해야 되느냐 당울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부분은 이제 그 의안을 한번 에드벌론으로 띄워보고 국민들의 어떤 의견을 좀 모으는 절차가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사실 생각합니다. 이런 거 교체할 때는 주민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박주민 변호사가 보기에 분당 주민들이 동의할까요? 제가 분당 살거든요. 아, 분당 사십니까? 제가 뭐 사실은 분당이라는 게 신도시 일기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분당이라는 이름에 어떤 그런 걸 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어요, 입장에서. 거기에? 그 산다는 거에 대해서 바꾼다면 조금 반발할 가능성이 커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바꾸기 천당 싫어한다. 밑에 분당이라고 그런 하잖아요. 뭐 표현이 있었잖아요. 뭐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천당 뭐 이런 천당 얘기 밑에 있었는데 분당이라고. 강남 뭐 이런 느낌처럼.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뭐 지금 당울이 뭐 이렇게 분점리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좀 안 좋다라고. 그러니까 분당동이 분점리와 당울이. 그럼 만약에 지금 하나를 고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분당구 분점동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바뀌게 되면은요. 주민분들은 일단 불편하기도 하거니와 아니 잘 쓰고 있는데 이건 무슨 일제 얘기하면서 이걸 왜 바꿔 또 이렇게 반발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제 그 땅 소송을 하다 보면은 그 강남 쪽 같은 경우 지금은 강남이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잠실이나 이쪽은 옛날 하남, 광주 쪽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강남 있는 부분을 광주로 바꾼다, 옛날로 바꾼다고 한다고 하면은 과연 그쪽 지역에 있는 부분들이 동의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지 결국 어떤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창시개명 이런 취지는 좋습니다만 현실에 맞는 것인지 그럼 탁상에서의 어떤 탁상 공리 공론 이런 것들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일단 아무튼 절차는 진행되지만 주민들 의견 수렴이 있는데 과연 거기 사시는 주민들 어떤 반응이 나올지 아직은 뭐 반응까지는 이 기사의 취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분당동을 분점리 당우리 당우동 분점동 뭐 이렇게 바뀌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기사에 더 다뤄지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나라박 소식 간단하게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러시아 얘기입니다. 푸틴 대통령 장기 집권하고 있죠. 무려 대통령을요 20년 하고 있습니다. 20년이요. 엄청납니다 지금요. 푸틴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가 제목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됐다가 총리가 됩니다. 다시 대통령이 됩니다. 다음번은 뭘까? 국회의장 겸 총리를 하려는 걸까? 왜냐하면 러시아는요, 이게 지금 3년이면 안 되거든요. 2번만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대통령은 8년 했습니다. 각각 4년씩 2번. 그러다가 3년이면 안 되니까 본인이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돼요. 연임이 아니잖아요. 끊겼으니까. 그리고 다시 대통령이 됩니다. 임기를 6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2번, 12년입니다. 이게 다 끝나가니까 이번에는 대통령 못 하잖아요. 헌법을 바꿔서 대통령 권한을 확 낮추고요. 총리와 국회 권한을 확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 보니까 이번에는 총리하면서 국회의장까지 하려나 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죠. 대통령 3년임 포기하는 대신 개헌 통해 차기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고 실권 국회의장, 실세 총리 노리는 듯하다. 종신집권 노린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푸틴 종신집권 위에 개헌 드라이브, 대통령 힘 빼 실세 총리 야심. 지금요, 자신 외에 강력한 대통령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다. 본인이 총리가 돼야 되니까. 총리 내각 지명권 의회 이양, 그리고 2024년 퇴임 후에 총리 복귀를 노린 것 같아. 측근인 메드베데프 총리가요, 사퇴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알아서 물러나준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구락 교수님. 예. 영구 집권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현대판 짜르. 딱 그것이 맞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옐친이 연임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후반부 함기는 예. 그 알코올 중독이 심해가지고 거의 집권을 못했던 것인데 예. 그때도 다시 역할을 누가 했냐? 푸틴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뭐 거의 30년에 가까운 시간을 예. 사실은 통치를 하고 있다 이런 예. 건데 이번에도 또다시 삼선 연임은 이제 안 하는 걸로 하지만 결국에는 일부 개헌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의 권한을 쫙 빼고 그 모든 권한의 상당 부분을 사실상 국회에게 줘서 상원과 하원에게 줘서 이거 누가 봐도 속보이잖아요. 본인이 대통령일 때는 권한을 쫙 이렇게 모았는데. 이미 속보인 거는 이제 예. 메드베데프에게 대통령을 주고 본인이 총리 갔을 때부터 속은 다 봤죠. 거의 더 이상 볼 속도 없습니까? 그렇지 더 이상 보일 속도 없고 그런데 이제 아주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거의 준 독재에 가까운 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도가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우리가 이제 정치학을 공부할 때도 찾아보기 굉장히 드문 러시아만의 어떤 정치 문화가 여기에 들어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짜르가 되려고 한다.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황제가 되려 한다 이러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주변에는 짜르도 있고 황제도 있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까? 뭔가 거칠어진다는 느낌이 좀 살짝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죠. 검찰 비판 목소리 높인 이해찬. 사표 쓴 사람 언사 상식 이하다. 과거 검찰 쌍욕 구타는 예사다. 뭐 이렇게까지 해서 검찰 비판을 호되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50년 동안 자기 혁신을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은 분야가 검찰 분야입니다. 오랜 나쁜 관행들이 이렇게 많이 내려져 왔고 검사실에서 그 부탁까지 했습니다. 뭐 아주 쌍욕하는 건 뭐 예사로운 일이고 그 자체를 막기 위해서 검찰이 얼마나 그 의원들한테 많이 와서 그 요구를 했습니까? 심지어 저한테까지 와서 얘기할 정도니까 그런 관행을 이번에 고치자고 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그 사표 쓰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언사가 그건 상식 이하 아닙니까? 자, 이해찬 대표 저렇게 검찰에 대해 비판하고 있지만 또 검찰은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직제 개편안 대해서 검찰 개편안 주도한 이성윤 중앙지검장 앞에서 윤석열 총장 취임사를 읽으며 반대한 중앙지검 간부들. 그러니까 일선 검사들의 지금 반발이 있다는 거예요. 권한을 국민이 위해서만 써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의 취임사를 읽으면서 반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은 대검이 개편안 일부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이 지검장도 그냥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논란이 있고 검찰들은 반대하고 있고요. 여권에서는 검찰을 지금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과 여권, 검찰과 청와대의 갈등이 계속 거칠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같이요. 알겠습니다. 아침에 매일 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